일본인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 분석 결과 상당수가 고대 한국인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의 유전적 구성의 80% 이상이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고대 사람들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일본의 고대 역사와 문화에서도 한반도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요이 시대 기원전 300년경, 기원 후 300년경부터 고대 한국인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해왔으며 이들은 일본의 농경 문화와 철기 문화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유전적 증거들은 일본인이 고대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물론 이는 복잡한 역사적 과정의 일부이며 일본인의 기원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융합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전투를 벌이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한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특히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피신하거나 이주했습니다. 백제의 멸망 후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은 일본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문화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백제의 왕족이었던 부여풍은 일본에서 중요한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고구려의 멸망 후에도 많은 고구려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군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고구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는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일본과 한반도 간의 문화적, 정치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찾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얽혀있는 결과입니다. 이를 단순히 조선이나 일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몇 가지 주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내부 요인, 정치적 불안정. 조선 말기에는 정치적 혼란과 부패가 심각했습니다. 왕권이 약화되고 세도 정치가 만연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조선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농업 생산량 감소와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군사적 약화. 조선의 군사력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약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외부 요인, 제국주의적 야망.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한 근대화를 이루며 제국주의적 야망을 키웠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 했습니다. 군사적 압박. 일본은 군사적 힘을 통해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외교적 압박. 일본은 외교적으로도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결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조선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약점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망, 군사적 압박, 외교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를 단순히 한쪽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당시의 복잡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막 이순신의 일본 정벌.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의 명장 이순신은 일본군을 상대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조선을 지켜냈다. 그러나 이순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조선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일본을 정벌하여 조선과 병합하기로 결심했다. 한장 일본 정벌의 시작. 이순신은 조선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조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강력한 함대를 구축하고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순신의 전략과 전술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장 일본의 항복. 이순신의 함대는 일본의 주요 항구를 차례로 점령하며 일본의 군사력을 무너뜨렸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항복을 선언하고 일본은 조선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순신은 일본의 통치를 위해 조선의 관료들을 파견하고 일본의 문화를 존중하며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3장 새로운 시대의 시작. 조선과 일본이 병합된 후 두 나라는 하나의 강력한 국가로 거듭났다. 이순신은 조선과 일본의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는 교육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두 나라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과 일본의 기술과 지식이 결합되어 새로운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내장 세계로의 도약, 조선과 일본이 병합된 강력한 국가는 아시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순신은 국제 무대에서 조선과 일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외교와 무역을 강화했다. 두 나라의 결합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고 세계는 새로운 강국의 등장을 주목했다. 에필로그. 이순신의 정벌로 인해 조선과 일본은 하나의 강력한 국가로 거듭났다.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융합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세계는 이 강국의 발전과 번영을 주목했다. 이순신의 용기와 결단력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